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머리를 좀 깎고 왔습니다. 머리 어때요? 예. 오늘 말복이라 그래가지고 점심을 삼계탕 맛있는 걸 좀 먹고 땀이 나길래 머리를 좀 깎고 왔습니다. 머리 깎으면서 미장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요. 저녁에 나이트 갈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녁에 나이트 가야 되니까 좀 멋있게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머리를 이렇게 놨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멋있는 스타일 되고 싶으면요, 저녁에 나이트 간다고 해보십시오. 파격적으로 깎아드릴 것입니다. 자, 화면 좀 줄이고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건물주마저 양극화 만드는 최저임금 인상, 이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매점들 영업 환경이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되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건물주만 임대료를 받기가 더 좋아지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 혼자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제 주변에 편의점 하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루에 한 120, 30만 원 파는 분들이다. 150만 원 이하로 파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수익이 악화되는 정도지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매출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문을 닫는 게 아마 어쩌면 문을 닫고 다른 편의점에 가서 알바로 일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아주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냐? 매출에 있느냐? 이거 뭐야? 매출에 있느냐? 아니면 매출이 아니라 이를테면 같은 시간을 근무한 알바생들보다 더 많이 버느냐, 더 적게 버느냐라고 봤을 때, 그럼 일매출이 한 12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12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그냥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알바로 일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더 많이, 다시요,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편의점을 굉장히 아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이 100억에 가까운 그런 매출을 보이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빨리 올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분이 하고 있는 편의점은 일매출이 거의 다 3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분도 역시나 이만큼의 수입에서 이 정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수입이 줄어드는 폭보다 그 주변에 이제 경쟁점이 이를테면 아까 이야기했던 100만 원, 120만 원 그 사이 정도의 어떤 경쟁점들이 문을 닫게 되면, 그러면 그런 점포들이 문을 닫아서 매출이 올라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의 글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질 글이 이제 그래서 일입지를 고르는 안목을 키워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점포개발 담당을 했을 때 이야기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에 가보면요, 곡반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제가 특강인 신도시 매출지도라는 특강을 하면서 강의 때 들었던 사례를 갖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낭광장에 있는 편의점 2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쪽 파란색 쪽,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롯데리아부터 경매 나온 사례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편의점 롯데리아라든지 1층에 있는 이부자리인가 그런 점포들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꼭 거기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쪽에 여기 편의점 이마트 24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빨간선 동선 쪽에는 CU가 있는데, 제가 CU 쪽은 이 자리가 좋고 파란 쪽은 자리가 나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을 2개의 편의점의 매출을 각각 비교를 하면서 이쪽은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쪽은 얼마나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요, 2개가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CU가 있는 자리는 월세를 한 350에서 400 정도 받아도 CU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마트 24 자리는요, 월세를 한 200만 원 내기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여기 이마트 24 지금 로드뷰상으로는
믿음인데 이마트24가 있던 자리가요. 없어지고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될까요? 예, 오른쪽에 있는 이마트24 이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그럼 이 자리에서 하루에 약 13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13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전체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인근에 있는 여기 CU 자리 다시요 월세를 한 350에서 400 정도 낼 여력이 되는 매출이 나오는 이 점포의 매출로 녹아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마트 24짜리 오른쪽에 있는 편의점이 138다 문을 닫으면 적어도 50만 원 가까이 편의점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220만 원 팔고 있던 CU가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수원에 있는 곡반정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를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실 제가 제 정규 강의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A, B, C, D 다시요 A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스톱 방향으로 A, B, C, D, E, F, G라는 각각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A라는 편의점이 여기 표시된 자리 중에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입점한 편의점입니다. 다시요 여기 A 편의점을 제가 입점시킨 건데 여기 입점을 할 때 B나 G 자리를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즉 B 자리와 G 자리를 B 자리와 G 자리를 A 자리에 입점하면 경합을 하게 되고 F 자리도 어느 정도는 경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새로 들어갈 때 왜 들어갔느냐? 여기 보시면 버스 정류소 하나 보이시죠? 버스 정류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이게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즉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보면서 여기 버스 정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부 다 원룸가거든요. 이 원룸가 사람들이 출퇴근 버스를 이쪽 동선에서 이 앞라인에서 타고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선으로 내려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로드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원의 곡반정동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어마어마한 원룸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상의 B 자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B 자리에 있던 편의점이 여기 보면 나비네일이라는 점 여기 들어온 자리인데요. 그 전에는 이렇게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점 바이더웨이라는 편의점 옛날 거 바이더웨이라는 편의점이 있었고요. 제가 오픈한 점포가 2007년도인가 8년도 오픈했는데 저기 보면 여기 보면 파란색 한번 조금 보이시나요? 예, 여기 GS25가 당시에 있었죠. 지금 세븐일레븐으로 바뀌었는데 예, 이때 당시에는 GS25라는 점포로 제가 점포 개발 담당 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리고 G 자리 보여드릴까요? 예, G 자리는 Q 할인마트라는 마트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로드뷰를 보자면 이렇게 Q 마트가 있었죠. 이렇게 Q 마트가 있고 저 끝에 바이두에라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A 자리에 입점을 한 것은 왜 그랬느냐?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도를 그렸습니다. A 자리는 이렇게 버스 정류소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방사형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요. A 자리의 유동인구가 B 자리보다도 더 많았고 당연히 G 자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 말은 A 자리가 동선이 B나 C 자리, G 자리보다 이 전체 상권에서 좀 더 주동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중간쯤에 있는 G와 A의 중간쯤에 있는 그리고 B와 A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A에서 구매를 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즉 이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요 버스를 타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A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B 자리에 오자면 생활 동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 A 자리가 좀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원룸가들 있죠. 여기 원룸가들은 거의 다 A가 먹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잘못 눌렀네. 동네 잠깐 둘러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원룸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룸 많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원룸들은 상당수가 여기 있는 여기 후보점 자리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길게 내다보아서는 B나 G 자리보다는 A가 더 우세한 자리다. 즉, 더 시간이 지난다면요, B랑 G 자리는 문을 닫고 A 자리가 더 우세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경쟁점이 있을 때 입점을 할 때는요, 소매점을 창업하시거나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존에 어떤 경쟁점이 있는데 신축을 한다 또는 신축 상가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경쟁 관계를 보고서 우위에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자리에 들어갔을 때 A 자리 입점할 당시 B 자리에 있는 편의점이요, 1매출이 100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 지금 보셨지만 문을 닫았죠. G 자리도 문을 닫았죠. G 자리 편의점은 하루에 한 80만 원 정도 팔았던 자리였습니다. 이게 문을 닫았어요. 그럼 A 자리는 어찌 됐나요? A 자리 매출이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A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렌트풀이 3개월에요. 월세 100만 원짜리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000에다가 이제 GS25 본부에 내는 돈이 2,2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한 3천만 원 들여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결국은 경쟁점 B가 문을 닫았고 G가 문을 닫았죠. 자, 그러면서 B에서 하루 매출 100만 원 좀 나오던 것 중에서 문을 닫으면서 다시요, B가 100만 원 정도 팔다가 A가 오픈하면서 한 70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런 뒤에 B가 문을 닫으면서 B의 매출의 한 절반 가까이가 A로 이전해 왔겠죠. G 점포도 80만 원 팔다가 A가 오픈하니까 50만 원 정도로 줄었을 것이고요. 그 5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는 A로 이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는 지금 A의 매출을 알고 있습니다. B에서 얼마가 왔고 G에서 얼마가 왔는지는 정확히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B와 G가 문을 닫으면서 그 전에 얼마 매출서 지금 얼마 매출로 신장했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점포 개발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상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그전에는 B 자리가 100만 원을 팔아도 버텼는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B 같은 자리가 이제 문을 닫게 될 거고요. G 자리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긴 입지, 주변과 유효 수요의 범위를 따지고 동선을 따졌을 때 이긴 입지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요, 아주 거창한 상권이라든지 큰 상권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골목길에서 더 치열하게 경합을 벌여야 되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상가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상가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 지금 1층 상가를, 여기 있는 상가를 분양을 했다면 얼마 정도 했겠어요? 이 상가 분양했다면, 당시에 분양을 했더라면, 분양을 하는 상가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분양을 했더라면 2억도 안 했을 거예요. 보증금 1,000에 월세폰 100만 원, 그것도 안 나가가지고 공실내 있던 자리였으니, 분양을 한다면 2억만 하더라도 얼씨곤하고 분양이 되었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가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1,000에 100만 원 있는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경쟁점 2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월세를 얼마나 올리시겠습니까? 그죠? 자, 감 잡히시나요? 이긴 입지를 고르면 주변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B, G 같은 점포들이 문을 닫으니까 오히려 최저임금 덕분에 손익이 당장은 나빠질 줄 알았지만요, A 자리처럼 이렇게 이긴 입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업을 하시든 상가 투자를 하시든요, 너무 상가 투자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따라서 같이 흘러가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변화를 캐치하시고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길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